안녕하십니까. 네, 명버섯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구는 살아있다라는 걸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동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잠깐 접어두고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 명버섯돌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물질에 관한 거, 지금은 이제 물질과 정신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물질이지 이게 어떻게 정신이냐, 이렇게 개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념을 깨부시려 그러면 일단 지구가 살아있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그 패러다임을 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구가 살아있다고 제가 지금 주장을 할 건데요, 생뚱맞죠? 지구는요 사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는 죽어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고 토끼는 살아있고 호랑이는 살아있고 뭐 바닷물이 뭐가 살아있냐, 그리고 바위가 뭐가 살아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구가 딱 살아있다, 무조건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죽어있을 수도 볼 수 있고, 요 방향에서 보면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살아있는 면을 못 보고 죽어있는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야, 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건 죽어있는 거다, 이렇게 반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아온지라 돌멩이가 죽어있다는 건 알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무조건 죽어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요거는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나일까요? 나가 아닐까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만약에 제가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 먹는 즉시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결국 체액이 흡수가 되니까 내가 되겠죠. 이 토마토가 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셨습니까? 먹는 게 내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섬유질 같은 찌꺼기는 대변으로 나가겠지만 여기 있는 들어있는 물은 우리 몸에서 흡수돼가지고 체액이 되잖아요. 피가 되잖아요. 피가 된다는 건 결국 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서는 이 몸을 몸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물풍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포라는 게 바로 물풍선이거든요. 혈액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포를 세포로 보는 게 아니고 피를 담고 있는 혹은 체액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물풍선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내 몸은 결국 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에 뭐 소금이 녹아있다, 뭐 칼슘 이온이 녹아있다, 모든 물에 뭐 어떤 게 녹아있는 게 그런 용액이 사람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토마토는 그러면 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바위가 어떻게 내가 되느냐, 바위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바위를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셔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면 토마토가 흙에 있는 영양분을 쭉 빨아당길 거 아니겠습니까? 바위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당기겠죠. 그러면 그 바위가 또 토마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 토마토를 제가 또 먹으니까 이 토마토가 또 제고 그 바위가 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똥을 넣죠. 똥을 넣으면 그게 또 흙이 되죠. 흙이 됐던 게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마그마로 되겠죠. 그게 식으면 또 광물이 되고 바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환한다는 겁니다. 내 몸 안에서 이걸 먹었는 토마토가 소화 흡수돼가지고 대사해가지고 혈액이 돼서 내 몸이 되는 그거를 이제 체내 순환이라 하고요. 대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됐던 것이 이 지구를 돌고 도는 게 그게 바로 체외 순환이거든요. 결국 레고랑 똑같아요. 레고 인형을 이렇게 만들면 그 인형이 새로운 블락으로 넣고 또 옛날 낡았는 블락 버리고 또 낡았는 거 버리고 새로운 걸 끼워 넣고, 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세포도 계속 바뀌고 그렇게 먹는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물은 이 지구와 연관해가지고 순환하고 있다. 내 몸 안에서 순환하고 있고 내 몸 밖에서 순환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지구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또 꺼냈냐, 여기 보면 빅터 샤우버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틀렸다, 빅터 샤우버거, 이분이 이제 물에 대해서 굉장히
쓰셨는데요. 이분 책을 읽으면서 생명이 물이구나. 화성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행성을 발견하게 되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하거든요. 왜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시냇물이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시냇물이 뭐가 살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은 살았지만 시냇물은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체온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삼투압도 유지가 되고, 혈압도 유지가 되고, 뭐 혈당도 유지가 되고, 이렇게 너무 높으면 떨어지고 너무 낮으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딱 유지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런 생명력이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죽었다 이렇게 하죠. 시냇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희한하게 시냇물 주변으로 나무가 생겨요. 아무리 횡한 강물이라도 강물이 계속 흐르면 그 주변에 물이 차가지고 결국 나무가 자라게 돼 있어요. 나무가 자라면 나무 그늘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시냇물이 식게 돼 있습니다. 식어가지고 결국 4도씨 시원한 시냇물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봄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냇물이 일정하게 온도가 4도씨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4도씨 온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풀도 역할을 하고 잔디도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다람쥐도 역할을 합니다. 다람쥐, 지렁이, 온갖 벌레들, 동물들이 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람쥐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저장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 90% 도토리를 자기가 어디에 숨겨놨는지를 까먹는데요, 어디에 저장했는지 잊어버린 그 도토리가 이렇게 싹이 터가지고 올라오는 게 그게 바로 도토리 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나무가 소나무하고 도토리 나무랍니다. 그 도토리 나무하고 소나무가 제일 많은 이유가 다람쥐랑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밑에 개미라든지 벌레들도, 지렁이 이런 것들도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 많은 유기체들이 연결돼 가지고 결국 시냇물을 4도씨라는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고 느꼈던 게, 물이라는 게 의식을 담는 그릇이구나 생각이 들고요. 뇌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뇌에 어떤 기억이 저장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요, 피 속에 많은 기억이 저장된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혈을 받아도 사람의 성격이 조금 바뀐다고 하잖아요. 헌혈을 했는 사람의 성격이 피를 받은 그 사람에게 조금 넘어간다고 해요. 기억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섞이는 거죠. 영혼이 약간 믹스 된다는 거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물이 정말 신비하다는 거예요. 물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없고요,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물 기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머니들이 정한술 떠놓고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주파수와 물로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으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물이란 게 정말 신기하구나, 물이라는 게 결국 나구나, 내 몸이 결국 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피가 곧 나라는 거죠. 그래서 정갈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피가 지저분해지고 피가 탁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피가 탁해지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요, 피가 맑아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결국 내 의식을 정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결국 피를 깨끗하게 하면 모든 건강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구석구석에 순환을 시켜주면 그게 운동이죠. 그렇게 운동이고 뭐 반신욕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거를 순환시켜주는 것, 그렇게 하면 건강도 해지고 의식도 맑아지고 몸과 정신이 모두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치과의사인데요, 여러분, 치아는 살아있나요? 치아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아는 살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치아를 삭제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시리지 않습니까? 살아있다 칩시다. 그러면 손톱은 살아있습니까? 손톱에는 의식이 있을까요? 저는 손톱에도 의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머리카락에도 의식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 살, 그리고 피, 눈, 심장에 들어있는 의식보다는 훨씬 수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미세하게나마 의식이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몸 안에 의식이 들어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손톱에도 미세하지만 0은 아니라는 거죠. 0.1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에도 의식이 있고요. 이런 손가락에도 의식이 있고요. 피부에도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위에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위 속에도 보면 물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물이 완전히 제로인 바위는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도 물이 함유가 돼 있고요. 강에도 물이 함유가 돼 있고 산에도 시냇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도 사실요,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산신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그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많은 도인들은 산신령을 실제로 느낄 수도 있구나, 어떤 무속인들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내 몸속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신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사람의 몸이 신의 그릇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자연 속에서도 산에 물이 있고 강에 물이 있고 나무에도 물이 있고, 물이 결국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의식이 들어갈 수 있고,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슈만 공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어떤 주파수를 발산하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주파수 뇌파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뇌파. 그런 것처럼 지구도 특정한 파장을 계속 보내고 있다요. 그걸 이제 슈만 레조넌스라 해서 슈만 공명이라 하는데요. 그 슈만 공명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굉장히 지하 깊은 곳에 콘크리트로 방을 만들어가지고 전파가 전혀 안 통하게 그렇게 지하 깊숙한 곳에 방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속에 젊은 사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슈먼 공명이 그 지하실 방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놨더니만 이 사람이 며칠이 안 가가지고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실험을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피커에서 슈먼 공명, 슈만 그 특정 주파수를 내보냈더니만 금세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슈만 공명이 자연 속에, 숲 속에, 산 속에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런 데서 슈만 공명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이유가 그게 착각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공명이 돼가지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자식이 혼자 사는 것과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면서 크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연 속에서 사람이 살게 되면 슈만 공명과 이 사람의 의식체가 이 공명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아픈 것들이 이 주고받으면서, 사람도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듯이 이 사람도 자연과 교감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자연과 주파수가 공명을 하는 거죠. 공명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살아있고 바위가 살아있는 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열변을 토해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물질에 관해서 앞으로 시리즈를 몇 개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보니까 돈도 살아있습니다. 돈도 살아있고요. 책도 살아있습니다. 명버섯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말꼬투리를 잡고 그게 맞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0.001%의 금이 들어있어도 그거를 정제하면 거기서 금을 빼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위 속에서도 의식 0이 아니고 0.001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위가 사람이 깨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 떨어지면서 계속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흙이 되고, 흙이 됐다가 생명체가 됐다가 또다시 흙이 됐다가 그게 또 산이 됐다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산 속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쳐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렇게 시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더기가 나왔다 칩시다. 구더기가 그 안에서 사람들 체액을 막 빨아먹고 해가지고 구더기가 막 꿈틀꿈틀 되겠죠. 그러면 그 구더기를 또다시 새가 와가 쪼아 먹어요. 그 새가 또 저쪽에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다가 또 독수리가 먹겠죠. 그러면 독수리가 살다가 또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있던 사람의 체액,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알아서 사람의 인위적인 힘이 없이도 저절로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고 돌다가 결국 강물 속으로 들어가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고, 바닷물이 또다시 햇빛에 의해서 구름이 돼가지고 빗물이 내리고 이렇게 돌고 돌지 않습니까? 모든 물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면 우리도 지구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형제가 형과 동생이 있어요. 형과 동생이 돈 내기를 했어요. 근데 동생이 만약에 졌어요. 그럼 형이 돈을 따고 동생은 나는 돈을 잃었다, 짜증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모습을 어머니께서 지켜보신다고 하면 형이 돈을 따든 동생이 돈을 따든 별로 감정의 동요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형이 돈을 따도 내 자식이고 동생이 돈을 따도 내 자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명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약에 생명이 다 해가지고 죽잖아요. 이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의 소속이었던 것이 지구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물론 지구이긴 하지만 지금이 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소속이 나였던 소속이 나라는 그 소속에서 벗어나가지고 해체돼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갔다가 나중에 또 다시 윤회하면서 태어나게 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젖을 빨아먹고, 그리고 이유식을 받아먹고 맛있는 과일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몸집이 이만해지겠죠. 그렇게 몸집이 이만해지는 건 역시 지구에 있는 무기질과 유기물들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체액량이 늘어나는 거죠. 체액량이 늘어나서 몸이 이만큼 커졌다가 또 죽으면 또 다시 지구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형의 돈이 됐다가 동생의 돈이 됐다가 결국 이게 다 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다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니꺼 내꺼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시타르타 책에 보면 사람의 의식이 강물 속에 투영되고, 그리고 뭐 독수리에 투영이 돼가지고 사람이 독수리가 돼가지고 독수리가 느끼는 걸 다 느끼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저는 점점 이제 그쪽으로 그게 진짜구나 네 하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요. 모순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물질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순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되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미스테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구가 살아있고 다 연결돼 있다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보게 되면 미스테리한 일들이 하나도 미스테리하지 않습니다. 초능력이 하나도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다 그게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원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미스테리한 일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다음 시리즈에서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소중한 시간 명도서돌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